삼천포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의 짭조름한 냄새가 좁은 골목마다 스며들고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오래된 상인들의 익숙한 호객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효영씨의 건어물 가게도 아주 일찍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과 바람에 색이 바랜 낡은 간판이 걸려 있고 생선을 걸어둔 그물망들은 찬바람이 불 때마다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손님 등을 끌기 위한 그 흔한 축하 현수막도 유명해진 동생의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풍경은 박서진 씨가 무명 시절 남의 일을 도와주며 가수의 꿈을 간신히 키워가던 수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효영 씨는 카운터 뒤에 서서 능숙한 손길로 생선을 분류했고 가끔은 낡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덤덤했습니다. 1,000원 한 장에 온 가족의 식사가 결정되기도 하는 수산시장의 삶에 익숙해진 눈빛이었습니다. 그에게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은 유명한 동생을 자랑할 기회가 아니라 그저 진심과 인내가 필요한 한 번의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고 얼굴을 가리는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백만 관객의 사랑을 받는 가수 박서진이 아니라 그저 집으로 돌아와 형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시선은 효영 씨의 몸짓 하나하나, 손님에게 건네는 나직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흥정을 당할 때 보여주는 인내심 있는 미소에 머물렀습니다. 한 중년 손님이 건어물 묶음을 손에 들고 꼼꼼히 살피더니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고작 몇천 원 차이였습니다. 무대 위의 서진 씨라면 공연 몇 초 만에 벌 수 있는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몇천 원은 효영 씨가 뙤약볕 아래서 생선을 말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며 흘린 땀방울이자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효영 씨는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생선의 품질과 말린 시간, 공급처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가져가세요. 원망도 불평도 섞이지 않은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붉어진 눈시울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형제가 살고 있는 두 세계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명세가 형의 가게에 그늘막이 되어줄 수도, 고단한 흥정을 기분 좋게 바꿔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유명세가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기도 했고, 효영 씨는 동생에게 기대거나 후광 등을 빌리지 않기 위해 더욱 예전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서진 씨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형을 도와 생선을 다시 정리하고 탁자를 닦았습니다. 두 형제는 침묵 속에서 나란히 일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진 씨는 나중에 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유명세가 형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대 조명이 비추지 못하는 그런 고단함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서린 진실함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팬은 성공한 가수의 모습 뒤에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고민을 안고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효영 씨는 소감을 묻는 말에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동생이 유명한 건 동생 일이고 내가 생선 파는 건 내 일이죠. 소박하지만 명확한 삶의 철학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성공했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거나 삶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건어물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생선을 팔던 가족의 기억이 깃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삼천포 주민들은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진 씨가 시장에 올 때마다 대스타라고 부르는 대신 예전처럼 정겨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효영 씨를 향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명인의 형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시장의 손님이 뜸해질 무렵 서진 씨는 건어물 가게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더 강해졌고 익숙한 소금기가 실려왔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한 푼 두 푼 아껴야 했던 어린 시절, 가족을 돕기 위해 노래를 포기하고 일을 하려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으며 묵묵히 모든 것을 짊어졌던 형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음악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진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런 형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삼천포 시장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도 대중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1,000원 한 장에 흥정을 당하는 형과 그 모습을 침묵 속에 지켜보는 유명한 동생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영광 뒤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방식으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천포의 건어물 냄새와 바닷바람 사이에서 박서진 씨와 효영 씨 형제의 이야기는 이곳의 삶처럼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되고 있습니다.